안녕하세요. 영어 학습과 영어 리딩의 시간 분배 그 마지막 시간 그레이드 3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군지에서 1, 2학년 때 G3 단계를 학습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 친구들이 그레이드 3 단계를 학습하기에 학습 과정에 대한 내용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건 좀 글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G3 단계, 그레이드 3 단계는 상당히 어렵고요. G3 단계를 잘한 친구들은 대부분 토플 주니어의 고득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토플 주니어에서 보통 미국의 중학교 1학년이 배운다고 하는데 그레이드 3의 학교 과정에 아니면 교육 과정에 들어있는 내용들만으로도 학생들이 충분히 그 정도의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공부하더라도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는 교육의 성취도나 아니면 교육 과정의 촘촘함 이런 걸로 좀 구별될 수 있겠죠. 그런데 G3 단계는 상당히 학습량도 많아야 하고 거기에 맞게 학습 과정이 꾸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플 아카데미의 G3 단계는 실질적으로 SR 레벨이 한 6점대 이상인 친구들 그리고 렉사일은 보통 800 이상인 친구들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렉사일이 800 이상이라고 하면 토플 주니어에서 점수를 최소한 9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G3 단계를 제대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영어 리딩이 어느 정도 독해력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보캐블러리의 심화 내용이라던가 리터러시 내용들이 확실히 다른 레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G3 단계에서 좀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뭘까요? 라이팅입니다. 라이팅은 G3 단계를 들어올 때 저희가 G2까지는 리딩만 보지만 G3는 실질적으로 라이팅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원어민 선생님 그리고 해외 원어민 선생님 이렇게 한 여러분의 조언을 듣습니다. 이 친구가 G3 단계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 과정 저니스 G3의 라이팅 과정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거는 실질적으로 G3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단계에 정말 '이 친구가 G3 단계를 학습할 수 있어.' 하고 하는 통과하는 패스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리딩이 뭐 4-5 점 뭐 6-7점 이렇게 되는 친구들도 라이팅이 안 되는 교육 과정을 있고 라이팅뿐만 아니라 IEXL 학습 과정에서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G3 단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여러 번의 재시험을 보고 G3 단계에 배정된 친구가 G3 단계의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고 G2로 오히려 내려가겠다고 요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3 단계의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어 리딩은 어느 정도 6점대 이상 좀 기준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렉사일도 최소한 600-700 정도는 되어야 G3 단계의 학습을 학생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가 아니고 그 학습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건 사실 학교는 그렇잖아요. 학교는 아이가 성취율이 높건 낮건 학년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학년의 학습을 받게 되는데 퍼플 아카데미는 온라인 학습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학생을 채워서 제대로 그 과정을 확실히 익혀서 가는 교육 과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2의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아이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학습을 더 해야 되는지를 보고 거길 채워서 G3 과정을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야 G3 과정에 있는 거기서 배우는 과정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IEXL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G3 과정의 학습 시간은 평균 저희가 70% 정도는 권하고 있습니다. 라이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피니언 라이팅이 들어가면 사실 그 근간이 되는 학습 과정의 글도 또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글을 읽으면서 뭐 뉴스도 읽고 아니면 어떤 뭐 신문의 사설도 읽고 하면서 아이가 생각 키우기도 돼야 되고 여기에서 동영상 자료로 주어진 내용들도 보고 오피니언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오피니언을 쓰기 위해서 뭐 줄거리, 글의 형식에 따라서 뭐 편지문도 있고 그리고 논설문도 있고 설명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장 유형을
매 단원마다 그 글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런 글에 대한 주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저는 학생이 어떤 관점에 관해서 스킬을 쌓을 수는 있지만 그 스킬이 내게 되려면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G3 단계의 학습 과정에 학습량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에 비해서 리딩은 어느 정도 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선에서 할 수 있을 때 G3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퍼플 아카데미는 리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학생들이 리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딩을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G2 단계까지 하고 나면 리딩 점수가 보통 내 주위에 보면 이 정도의 리딩 점수가 나오지 않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같은 경우 학군지가 아니고 지역 같은 경우는 4, 5점만 돼도 그 정도의 그 리딩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렉사일이 5, 600 정도 되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학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아이는 이제 영어를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아카데믹한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이 기준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G3 단계의 학습을 온전하게 했을 때 제대로 했을 때 뭔가 기본적인 글쓰기도 가능하지만 거기에 더불어 영어를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고도 영어가 자연스럽게 습득으로 된 경우 그 많은 영어 단어를 아이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퍼플 아카데미 G3나 G4 그리고 G5를 하는 친구들이 영어 단어 시험을 막 외워서 하는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렉사일 1200, 1300, 1400까지도 나오고 그 정도로 단어에 대한 인지력이 좋고 많은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어를 알까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추후에 예시를 들어서 좀 촘촘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단어를 습득으로 배우느냐 아니면 하나하나 스펠링을 외우느냐 이거는 어디까지 가느냐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많은 차이가 있겠죠. 미국 공교육 과정에 단어를 익히는 방법들을 따라가다 보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단어를 외우지 않고도 물론 이제 가끔 스펠링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면서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나게 되면 단어의 워드 초이스 정말 적재적소의 단어를 쓸 수 있게 되고 단어 학습의 성장폭도 G3부터 G4, G5로 갈 때 성장이 점점 커져요. 외워서 가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지만 이 방법을 단어를 알고 그리고 단어를 뜻을 들었을 때 내가 K단계, G1 단계, G2 단계에서 익힌 파닉스와 그리고 파닉스의 예외 그리고 이 단어의 특성 그리고 뭐 접두사, 전미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카버의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 영어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서 학생들이 보케블러리 능력이 단어 능력이 향상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그렇게 학습이 아닌 그러니까 외워서 가는 단어 학습이 아닌 어떻게 보면 습득의 가장 꽃의 학습 과정을 G3 과정에 배웁니다.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에서 K단계부터 실러블을 좀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그리고 학생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단계별 학습 뭐 K단계, G1 단계, G2 단계를 촘촘히 하길 권해드리는 그 꽃 어떻게 보면 영어 학습을 습득으로 가장 좀 잘 익힐 수 있는 학습 터전이 되는 게 G3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라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팅도 여러 종류의 문장의 글쓰기를 배우면서 내가 원하는 글을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느냐를 G3 단계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G4, G5로 가면서 진짜 아이가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글도 쓸 수 있고 뭔가 설명하는 거, 편지 쓰는 거, 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G3 단계의 학습량은 제가 70%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기에 영어 리딩 그 좀 책을 읽는 능력이 좀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